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원래 방송을 그 수요일에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또 이제 개인적인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겨서 오늘 먼저 땡겨서 방송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 오늘 내용은 먼저 XRP, BT 차트, 그리고 달러 차트, 17년도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보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세라 게세라 업데이트, 두 번째로 디지털 자산을 언제 매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와 같이. 세 번째로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통화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 삼엽댐은 무너질 것인가, 다섯 번째 강남 땅과 XRP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XRP BTC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고, 현재 이제 2547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2017년도 큰 하락세 기형, 그리고 현재 2020년도 이렇게 이제 큰 하락세 기형을 이제 그렸을 때, 지지난주에 이 하락세 기형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0주선에 이제 갖다 붙여놨는데, 지난주 한 주는 제가 이제 지난주 또는 이제 이번 주에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50주선 이제 돌파시켰다가 윗골이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현재도 아직까지는 이제 50주선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지금 BT 차트가 2017년도와 이제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하락세력이 돌파시키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큰 양봉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돌파시키고 한 주를 쉬었어요. 이 쉰 이유가, 지금 달러 차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BT 차트가 지금 이렇게 이때와는 다르게 이 50주 평선에서 한 주를 대기하면서 쉬어주고 있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이제 달러 차트가 완성이 되면 저는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BT 차트도 그림이 완성됐고 달러 차트도 완성됐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XRP 달러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0.299니까 0.3달러 정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일단 1시간 봉에서 이 패턴이 그 비트코인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패턴과 비교했을 때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XRP 이제 이 모양이 올해 이제 이 5월 달부터 이 7월 달까지 진행됐던 그 모습과 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때 이제 보시면 7월 초에 이렇게 검정색 120일 이평선을 돌파시키고 이 121 이평선 돌리는 작업을 하고요. 여기서 눌러주고 그 이후에 지지받고 크게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봉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1시간 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121 이평선 올라오는 이제 121 이평선이 아래로 이제 우하향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지금 이제 수평으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121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우하향에서 내려오다가 수평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검정색 121 이평선을 돌파시키면서 수평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 121 이평선까지 다시 이제 누르는 그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모양이 지금 올해 이제 7월달 121 이평선 돌파하고 눌러줬던 이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위치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121평선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채널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 저점을 있고, 이 고점과 고점,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 아래 꼬리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까지 디디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락 채널의 하단부까지 디디고 올라와서 이 하락 채널의 중반에서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 하락 채널을 돌파시켰습니다. 어제 이 검정색 122평선 돌파시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돌파 후에 현재 지금 모습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달러 차트가 일봉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그 2017년도 그림과 아까 BTC 마켓 비교했을 때, BTC 마켓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는데 달러 차트가 이제 완성이 좀 안 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달러 차트가 이제 완성이 되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된다라고 했는데, 달러 차트에서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그 120주 이평선 넘지 않은 그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120주 이평선 넘지 않은 부분 제외하고 일봉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2017년도 모습인데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인 200일, 360일 다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상승하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 1파 상승, 이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1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20주선을 넘진 못했지만 이 장기 이평선이, 일봉에서 장기 이평선인 360일 이평선까지는 다 돌파가 됐다라는 거죠. 현재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줬고, 지금 아까 2017년도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장기 이평선 돌파시키고 21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2017년도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이 0.012달러 이 라인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4거래일 만에 이 채널 중반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물론 이제 주봉에서 120주선을 넘지 못한 거,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조건은 달러 차트에서도 일봉 그 이평선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위치가 한 3월 27일, 8일쯤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 위치 정도로 이제 보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 0.33달러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요. 지금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태인데 21일 평선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0.33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2017년도 그림처럼 좀 강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네세라 게세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8일에 굉장히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과 이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4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보건공화국을 시작하고 네세라 부채 탕감을 이행, 지난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 행정명령 관련 연설에서 그는 2020년 7월 4일로 소급되는 새로운 세법을 발표를 했다. 지난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7월 4일에 공식적으로 보건공화국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건공화국의 의미가 뭐냐? 이제까지 미국 정부는 그 딥스테이트 아래에 있었던 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라든가 IRS로부터 통제를 받던 미국 정부였는데,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고 오히려 IRS와 페드를 미 재무부 정부 밑으로 집어 넣으면서 새로운 보건공화국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 발표한 내용을 보면 IRS가 완전히 힘을 잃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내용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헤이유님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미 재무부 달러가 2000년도보다 축소됐다. 그리고 두 번째, 본원 통화량이 늘었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잠깐 보면 지금 이 US 데클락에 나오는 자료인데, 이걸 이제 날짜별로 7월 5일, 7월 7일, 8, 9, 10, 12 이렇게 이제 쭉 모니터링을 했더니 이 본원 통화량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늘었다가 또 이제 줄었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2일은 가장 낮게 이 본원 통화량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미국 재무부 달러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지금 보시면 2000년도 금액이 그러니까 35억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제 7억 달러로 미 재무부 달러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느냐? 그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미 정부에서 달러 가치를 지금 0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과정이다. 미 정부가 자신들의 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스스로 0으로 그럼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축 통화의 패권을 미국이 스스로 놓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딥스테이트 아래에 있던 과거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그들의 권력이었던 달러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을 이제 내려보면
7월 4일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그 복원된 공화국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전 정부에서 사용했던 달러는 부채 탕감과 그 부양책,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면서 다 정리를 하고요. 달러를 빠르게 영으로 보내고 다 소진시키고 새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셋 더 월드,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리셋하는, 그리고 미국도 그 딥스테이트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딥스테이트의 기득권이었던 IRS, 페드는 이미 장악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밑에 내용은 결제는 JP모건, 웰스파고, HSBC 3개 은행에서만 이루어지며 지급은 8월 중순에 시작되며 정확한 날짜는 8월 15일, 8월 20일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 좀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지금 이제 트위터에 개세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올려놓은 트위터가 있어서 이 혜유님이 이 정보를 이제 보내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읽어드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지불은 QFS 퀀텀 파이낸스 시스템 골드 지원 자산 계정으로 이루어지며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세계의 모든 법정 통화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네세라 개세라가 시작이 되게 되면 딥스테이트 아래에서 쓰던 법정화폐는 0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바로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교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지금 새로운 정부, 금과 연결된 그 돈으로 교환이 되는데, 그 교환을 이 JP모건, 웰스파고, HSBC 이 세 개 은행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며 8월 15일, 20일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은 뭐 또 다른 정부에서는 9월 1일로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모든 지불은 퀀텀 파이낸스 시스템 골드 지원 자산 계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오늘 주제 그 3번 나온 내용, G30에서 디지털 통화와 스테이블 코인, 이 나온 내용과 저는 연결된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제 금본위제로 넘어가서 금과 연결된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그게 이제 우리는 XRP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XRP와 같이 연동된 XRP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그 스테이블 코인들, 그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지고 이 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세계 법정 통화로 전환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결국에 XRP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됐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법정화폐든 서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가 디지털 자산 매도는 언제 할 것이냐. 제가 예전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아이 엄마가 은행문, 그러니까 증권, 보통 이제 증권 객장이라고 하죠. 증권 객장 문이 열리자마자 그 객장에 아이를 업고 뭐 펀드 가입한다라고 하면 그때가 꼭지가 될 수 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게 과연 이제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수탁 넘어서 운용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가지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는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뭐길래 은행도 서비스 시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지금 국민은행하고 농협에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올해 이제 초에 했었는데,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NH농협은 이달 초부터 기관 투자자 및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사업자를 위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지갑 형태의 커스터디 관련 이 POC를 마치고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 이 시행될 특근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국민은행, 농협이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신한은행도 같이 이렇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KB의 큰 그림, 디지털 자산 수탁 넘어 운용까지, 지난주 해치랩스, 해시드, 컴퍼랜드 코리아와 함께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에서 업무 협약 내용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 관리, 관련 규제 변화 공동 대응,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규 사업 발굴, 블록체인과 금융과의 연관 생태계 조성이다,
그리고 이 KB국민은행은 암호화폐만으로 한정짓지 않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 토큰화할 수 있는 건 다 취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미술품, 권리 등 자산들도 이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되고 거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현실화가 된 거예요. KB국민은행에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나온 부분이 지난 7월 그 미국 통화감독청 OCC는 연방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고객에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이제 수탁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운용까지 이 디지털 자산을 운용을 해서 펀드처럼 사고 파는, 고객 대신해서 사고 파는 일까지 해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이 엄마가 이 증권사 또는 은행 객장에 나타나서 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펀드를 가입하는 일도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충분히 상승을 해서 성숙 단계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할 수 있는 아마 타이밍이 그때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이 디지털 통화와 스테이블 코인, 이 베어러블 불이라는 유튜버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트위터에도 이제 좋은 글을 이제 많이 올려주시는 해외 트위터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쓰셨냐면 XRP는 수많은 정부 및 은행 문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정이 됐다. 30센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XRP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려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자료를 잠깐 볼게요. 관련된 자료를 보면 XRP 불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G30에서 디지털 통화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자료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올려놨는데, 이 글을 좀 이제 읽어보면 예를 들어 체계적 패권 통화는 다른 중앙은행의 예금 바구니를 뒷받침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 총 결제 시스템, 환전, 송금 네트워크인 디지털 화폐인 XRP가 느리고 값비싼 통신원, 은행업을 하는 리플에 의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용은 이겁니다. 국경 간에 이 법정화폐들의 송금을 하게 될 건데, 송금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과 첫 번째 그 네세라게셀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을 기반으로 한 XRP를 담보로 만들어진 그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민간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국경 간 그 송금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려고 하면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라고 하면 XRP 가격이 지금 적어도 이 30센트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XRP당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어느 정도 발행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으로 XRP가 이제 올라와 줘야지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내용으로 삼엽댐은 무너질 것인가. 지금 이제 삼엽댐 이야기를 굉장히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라든가 뭐 뉴스에서도 삼엽댐이 이제 곧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물을 방류를 하고 있지만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엽댐과 XRP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트위터에 이제 오늘 두 분이 이 삼엽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올려서 그 부분과 XRP와 이제 연관시켜서 설명을 이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트위터 올라온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건 이제 아까 그 내용이고, 지금 이 기울리아라는 이 트위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오늘 중국의 댐이 곧 터질 것입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끝없는 비에날은 이미 홍수를 일으켰다. 댐이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 중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이 제조업들, 이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은 카발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삼엽댐이 이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삼엽댐은 주로 대부분 그 제조회사, 군사기지 및 무기류, 제약 및 실험실이 있는 그 중국의 도시인 우한과 상하이를 이제 침수를 시킬 건데, 이게 이제 그 딥스테이트들이
주로 이제 돈을 벌었던 중국 공산당과 딥스테이트가 돈을 벌었던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물에 이제 잠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XRP 알리앙스 이분도 굉장히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삼협댐하고 XRP, XLM, XDC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어요. 삼협곡은 XRP, XLM 및 이 XDC의 유동성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댐의 이 삼협댐의 붕괴로 피해를 받는 지역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한과 상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한과 상하이는 중국 공산당과 이 카발의 자금줄인 제조회사들, 군사기지 및 그 무기류, 제약 및 실험실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침수가 되고 물에 잠기는 것이 딥스테이트들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상징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삼협댐을 만든 이 차이나 3 조지스 코퍼레이션, 이 삼협댐을 만든 중국 삼협총공사, 이 해윤님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 문장을 이 게마트리아에 넣었을 때 또 특이하게도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이 부서질 것이다. 이 문장을 넣었을 때 부서질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삼협댐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과 또 이제 게마트리아에서 나왔던 그 부분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그 XRP 알리앙스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삼협댐과 XRP, XLM, 이 XDC가 유동성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이제 이 3 조지스 XRP, XLM, XDC 이 문장을 또 넣었을 때, 이건 이제 리포589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정보를 주신 건데, 게마트리아에 넣으면 레벨 플레잉 필드가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이 3 조지스, XRP, XLM, XDC 이걸 넣었을 때 레벨 플레잉 필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레벨 플레잉 필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라가르드 총재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냐면, 삼협댐이 무너지면서 중국 공산당의 상징, 딥스테이트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딥스테이트의 부가 흘러 넘쳐서 그 대중들에게로 들어와 레벨 플레잉 필드가 완성된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라가르드 총재 레벨 플레잉 필드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에서 이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한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득권,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이 갖고 있던 돈을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와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문장과 이 결론과 연결이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1970년대 강남 땅과 2020년 XRP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 제가 이제 강남 땅하고 이제 비교해서 몇 차례 이제 설명을 예전에도 이제 드렸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 강남 땅이 어땠냐?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봤는데 뭐 허허벌판이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강남 터미널이래요. 이 사진, 여기 건물이 강남 터미널이고, 강남 터미널 주변에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 앞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1974년, 78년 가자 강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의도 사진인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허벌판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뭐 한두 채만 이렇게 있는데, 이때 땅값은 정말 쌌겠죠. 정말 쌌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땅값을 시세를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 우선 이제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80년대 강남 아파트가 7천만 원에 사서 지금은 한국 부자의 뭐 각별한 부동산 사랑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사에 80년대 강남 아파트가 한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 80년대 한국통신 다니시면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의 한 1년 월급을 모으면 아파트를 이제 구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월급으로 한 5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봉이,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 정도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냐? 지금 강남 아파트가
보통 이제 한 채 뭐 한 20억, 싼 게 20억이고 20억, 30억, 뭐 50억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러면 20억이라 싼 20억이라고만 해도 이 연봉 20억을 받는 분들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정말 이제 임원들 중에서 거의 대표이사 아니라고 하면 20억 받는 분은 흔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80년대는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대기업 다니면서 내가 1년 정도 급여를 모으면 강남 아파트를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지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뭐 20년을 모아야지 아파트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벨 플레잉 필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2020년 강남 대로변 땅들은 그럼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 70년대, 80년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때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허허 벌판이었고 땅값이 정말 굉장히 쌌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개인들도 이 강남이라든가 여의도에 땅을 소유한 개인들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개인들이 그런 땅들을 나눠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을 건데, 지금은 강남 대로변의 땅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들 본사 건물로 사용이 되고, 아마 개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 XRP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XRP 지금 2020년에 XRP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 XRP를 들고 있지만, 2040년이 돼서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 강남 대로변을 개인들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XRP들은 기관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업들 또는 뭐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XRP를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가져와 봤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플레이 칼리지 풋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에 넣었더니 또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축구를 즐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레이 칼리지 풋볼을 넣었을 때 온 디맨드 리퀴디티, 그러니까 OD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라이즈 오브 더 피닉스가 나옵니다. 피닉스의 비상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피닉스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 XRP가 그러면 비상할 날도 머지않았다. 이게 뭐 게마트리아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법정화폐들의 가치가 급격히 이제 0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쭉 지켜보면 세계 단일 통화가 곧 모습을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